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연일 후보들 사이에 적통, 지역주의 공방이 거센데요. 그 중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최근에 대선에 승리하려면 PK, 부산 경남 지역 출신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내년 20대 대선에 승리하려면 네. 부산, 울산, 경남에서 40% 이상 표를 얻어야 하거든요. 아, 예. 저는 이것이 대선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곳에서 50% 이상 득표해 본 후보는 저밖에 없고 네. 또 5번 이상 떨어지면서 PK를 지켜낸 후보도 저밖에 없어서 네. 이게 저희 가장 큰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지역주의가 사라졌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작년 총선과 지난 4.7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네. 신지역주의가 좀 부활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를 깨려면은 그나마 약한 고리인 PK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한다. 영남민주개혁 세력들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 PK에서 한 40% 이상 득표를 할 수 있는 후보면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거고요. 네. 또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네. 제 강점을 이야기한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좋지 못하다, 구태다, 그리고 타파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PK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서 과반 득표 가까이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두관 후보님 이외에 다른 지역 출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그만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누가 네. 되든 간에 부울경에서 40% 정도 득표할 수 있도록 네. 제가 후보가 되든 아니면 다른 분이 후보가 되든 정말 우리가 원팀이 돼서 네.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크든 작든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김두관 후보님 지지율이 아직 많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후발주자로 예. 분류되고 있고요. 예, 아주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상태로 지속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돌파하거나 이 상황을 변화시킬 그런 방안 있으신가요? 예, 근데 지난번 우리 예비경선은 아무래도 인지도의 싸움이었다면 네. 6명이 본선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지역주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좀 공방이 치열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정책과 비전을 놓고 차근차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책을 검증할 텐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방연방제로 가야만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정확한 입장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어서 네. 김두관의 비전과 정책을 정확하게 잘 홍보해내면 예. 부울경에서 충분하게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방연방제로 간다. 이것이 가장 핵심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1 공약입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조금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할 우려는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네. 서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하. 근데 서울특별시는 이미 글로벌 경제 중심 도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시민들도 이제는 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좀 더 질적 성장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네. 정말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선도 국가가 되려고 그러면 예. 저는 2,600만 원 절반을 안고 가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고 예. 이와 관련한 비전은 그래도 6명 후보 중에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 또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목소리는 무척 많이 나왔지만 예. 실천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두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잘 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제가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할 때 예, 신행정 주도건설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 3대 특별 입법을 제가 행정자치부가 이제 그 주무부처가 돼서 만들었고 예,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지금 전국에 10개 넘는 핵심 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참여정부 핵심 도시를 만들 때 유일하게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 이후로 뭐 두 정부에서는 거의 지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이 됐고요.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라는 개헌안까지 냈지만 국회에서 거부를 당했고 네. 사실은 이제 선언을 했고 그 미안의 과제를 자기 정부에서 그 저한테 이렇게 가업으로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그 대선 후보 간의 논쟁은 당내에서의 어떤 지역주의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재명 후보의 그 백제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김두관 예.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백제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분 후보께서 그 나서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뷰 전문을 좀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가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이낙연 후보께서 당 대표에 출마한 후보를 높여주고 당선을 기원한 것을 약간 그 호남 불가론으로 좀 이렇게 둔갑시킨 게 아닌가. 아하.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됐고, 네. 하여튼 그 어떤 경우든 그 누구든 호남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네. 좀 단호히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지사가 속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께서 혹시 이제 호남의 지역에 더 많은 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뭐 다들 충분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확한 그 깊이 있는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난 발언을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선의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이 또 되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누가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누가 적통이냐, 뭐 이러한 논쟁으로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뭐 비전이 없으니까 이제 자질구레한 것을 가지고 싸움질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국가 비전을 분명하게 내놓고 정책 대결로 가면 그러지 않을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정책 아이디어지 네, 국가 비전이라고 저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어허. 또 이낙연 후보는 신복지를 들고 나오셨는데 예,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조금 보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가 비전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감히 서울공화국 해체라는 분명한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네, 서울이 5개인 지방 연방제를 해야만이 지금 부동산, 교통, 산업, 문화, 교육, 뭐 기후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정말 후보들이 비전을 내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적통이니 아니니 내가 뭐 김경수 지사하고 통화를 했니 아하. 또 신라 백제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아웅다웅 하는 건데요. 네, 좀 정말 저 비전 놓고 한판 예. 신나게 좀 하는 그런 경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책 중심의 그런 그 경선으로 빨리 변화하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그 중요한 현안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좀 후보님의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21대 국회 내내 여야 간의 논란, 갈등이 심화돼 왔는데요. 지금 법사위원장의 야당 배분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예. 뭐 추미애 후보, 이재명 후보는 이거 철회해야 한다, 혹은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요. 이낙연 후보는 아니다, 여야 합의니까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김두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뭐 법사위원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그 두 번 국회 경험을 해보면 네, 지금 우리 국회 개혁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거는 사실 선진화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는 개혁 법안을 하나도 좀 통과시킬 수 없다. 뭐 선진화법을 뛰어넘는 어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양당이 합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표창원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렇고 네, 일단 저는 이번 고민 끝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지도부 입장을 고려해서 저도 그 입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하고 법사위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 차기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정말 속 깊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이 더 문제고 이 법사위원장 문제도 차기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예.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지만 김두관 후보님도 많은 비판 문자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당내 그 소위 언론에서는 이제 친문 지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비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김두관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입장이 좀 다르지만 충분하게 우리 당의 그 개혁 입법에 대한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런 열성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당연히 다양한 당원들이 그런 견해를 낼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수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다만 예. 국회 내에 이제 야당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압도적 다수기는 하지만 다수결로 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그런 국회의원 문화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당원들의 그런 요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나 지도부 또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좀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요. 최근에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관련해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두관 후보께서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개다. 상당히 강한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 설명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저한테 어릴 때 이제 주인 뒤꿈치를 무는 개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기억이 나서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판결문을 윤석열 후보가 안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선거법은 무죄거든요. 무죄로 났고 네. 선거법이 무죄인데 선거 부정이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자꾸 몸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건 외의가 아니고 정말 그 백보를 양보해서 드루킹의 댓글 장난이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해도 대선 결과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정치로 가장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유권자들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가 다른 사람이 몰라도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누릴 거 다 누리고 억압받는 척하면서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